예전만 해도 우리가 당뇨하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 건강검진을 한 30대 박나래와 40대 전현무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만큼 요새는 30대, 40대의 당뇨 환자들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녀 7명 가운데 1명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이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혈액 속의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말 그대로 당뇨가 생기는 병입니다. 당뇨가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호르몬이죠.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남아도는 당을 나중에 필요할 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세포에 잘 저장해 놓습니다. 인슐린은 이 세포 안에 당을 집어넣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으로 당을 넣지 못하게 되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당이 넘쳐나다 못해 소변으로 배출되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의 기능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해줄 시스템이 없어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의 기능 저하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죠. 내가 50대가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20대, 30대, 40대부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식습관 등으로 인해 혈당 조절 기능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발병 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예약하시면 적어도 8시간 금식하고 오세요 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보통 검사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의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당뇨 전 단계의 분들은 드신 게 없으니 대부분 검사했을 때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당뇨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안심을 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이런 분들 중 식후 혈당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당뇨의 전조 증상을 아시고 조금은 예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몸이 보내오는 당뇨 전 단계의 신호, 크게 8가지 알려드릴 테니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식입니다. 소변량과 배뇨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장 흔한 당뇨병 증상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액 내에 많아진 포도당은 소변에 섞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이 배출될 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변을 배출한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몸속 수분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죠. 소변이 잦아지면 갈증도 심해지고 물을 자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로 운반되지 못하고 배출되면 우리 몸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고 배고픔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계속 음식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배고픔이 증가하고 계속 음식을 찾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날씬한 체질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도당이 세포로 운반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몸은 이 상태를 굶주린 상태라고 인식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과 근육을 빠른 속도로 태웁니다. 이로 인해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심한 허기와 함께 급격하게 몸무게가 변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곤증입니다.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바로 뇌인데 뇌의 에너지원인 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한 식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빵과 같은 간식을 챙겨 먹으면서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이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당을 계속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전신 무기력감과 피곤함입니다.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내 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많이 잡았는데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면 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째, 술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한 경우입니다.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게 너무 개운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난다. 오히려 다른 날들보다도 새벽에 눈이 번쩍 일찍 떠졌다면 혈당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음을 하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몸이 새벽부터 개운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혈당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6번째,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코 안의 점막이나 입 안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생긴 염증이나 생채기가 한 번 나면 잘 낫지 않고 계속 덧나서 아무는 시간이 옛날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몸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 세포의 산소 공급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다가 쥐가 나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상하게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미열을 동반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상은 민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특히 과식을 하거나 국수나 빵, 단 음식을 먹어 혈당이 높아졌을 때 두드러집니다. 이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신경계가 손상돼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울 수 있지만 특히 손과 발이 영향을 받습니다. 8번째, 뻑뻑하거나 흐린 시력 역시 당뇨병에 대한 흔한 경고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는 망막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망막이 망가져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성 망막병증을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알려주는 당뇨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혈당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뇨병이 생겼는지 알 수 있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단 피 한 방울로 당뇨인지 알 수 있으니 아주 간편한데요. 이 혈당 검사를 언제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공복에도 혈당이 높고 식후에는 혈당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당뇨병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혈당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복 혈당에서는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후 1시간. 식사 충분히 하시고 1시간 후 혈당 꼭 체크해보세요. 이때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180 이상이라면 당뇨 위험성, 당뇨 직전 단계에 있으신 겁니다. 식후 1시간 꼭 기억하시고 비만이시거나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주세요.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전조 증상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입식 건강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